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요 동백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월동 되나요? 하고 너무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게 동백이 그 월동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월동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 중부에서는 아직 요 동백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목이 너무 어려요, 아직. 이게 삽목해서 나온 지가, 이거 뭐 삽목을 올해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모르지만 키가 한 뺨, 거의 뭐 한 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노지 월동은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걸 베란다 월동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걸 어떤 분 영상을 봤는데요. 영하로 내려갈 때 이게 10도 마이너스 영하 10도까지 갈 때 이게 입마름 현상이라 그래서 잎이 3도에 3, 4도에서 말리는 거, 6, 7도에서 말리는 거, 10도에서 말리는 거를 영상 요렇게 입마름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10도에서는 아주 또로록 하고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펴지려면 영상으로 5, 6도가 돼야지 이렇게 펴진대요. 그러면 10도에서도 그렇게 10도가 이하로 내려가면 이 입장이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인데 영하 10도로 내려가면 이 입장이 떨어지는 아이가 많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계치가 왔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부에서는 노지 월동하시지 말고 이렇게 화분에다 키우시길 바랄게요. 남부에서는 뭐 작년처럼 그렇게 추워지면 남부에서도 어렵다는 얘기죠. 기후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시길 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화분에서 베란다에서는 정말 엄청 잘 키우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길 바랄게요. 요 끙해비름을 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요새 끙해비름이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김포에서 제가 끙해비름 정말 꽃볼이 크죠.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끙해비름을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마사를 많이 넣으셔야 돼요. 다육이 그 분갈이 하시듯이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재활용 흙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몇 아이가 그 물을 주고서 비를 맞췄더니만 조금 물렀어요. 이게 잘 물러요. 여름에 저도 저쪽에 다른 거 키우는 게 장맛비를 그걸 다 맞췄더니 여름에 좀 물러서 입장이 예쁘지 않게 이렇게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포 지인님 그 밭은 마사예요, 마사. 뭐 흙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모래흙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화분이 전부 다 모래흙이거든요. 그렇게 분갈이도 안 하고 그 화분에서 비를 다 맞았는데도 입장이 짱짱하게 그대로 있어요. 여기 저 흙이 제가 많이 섞였죠. 요것도 녹아가지고 제가 몇 개를 또 뽑아냈어요. 저번에 오는 비를 맞고 녹았어요. 그래서 요거 며칠 전에 가지고 온 아이를 여기로 듬성듬성 이렇게 심었답니다. 그래서 요걸 키우시는 분이 있으시면 마사를 많이 넣어가지고 요거를 키우시기 바랄게요. 꽁해비름입니다. 그리고 요거 씨앗 이거는 그거예요. 그 저기 뭐죠? 요거는 접시꽃이고요. 요거는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받으시면 바로 파종하세요. 요거는 요렇게 요만큼 해서 바로 파종하시고 이거는 갑자기 또 생각 안 납니다. 요 씨앗을 여쭤보시는데 요 씨앗은 요렇게 바짝 말리셔야 돼요. 지금 이게 덜 말라져 있어요. 바짝 말려셔갖고 요런 종이컵 같은 데다가 요렇게 넣어 놓으셨다가 내년 봄에 파종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조금 이따 이거 이름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범부채예요. 아이고 세상에. 요거 범부채 저기 씨앗 체중해 놓은 거예요. 요것도 한 요만큼 땅을 파고서 쪼르륵 요렇게 심으시면 됩니다요. 요 아이가 애기 말발돌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길어 가지고 철렁철렁하게 저도 이러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가지치기 해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가지치기 하시면 내년에 꽃을 못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지에서 요런데 요 입장 있죠? 요런데 입장, 여기 잎과 잎 사이 여기에서 꽃대가 촤르르 올라와요. 이 아이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내년에 꽃이 올라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라야 여름에 가지가 이렇게 가을까지 자라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자라요. 나오는 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꽃을 못 보십니다.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막 꽃대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딱 잘라버리면 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나 꽃나무들은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병꽃나무인데 여기 나지막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키가 이렇게 크고 있죠. 이거는 제가 가지치기를 안 했고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밑에를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렇게 여름 동안 자라야 내년에 저기서 꽃을 봅니다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반만 잘랐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요거 내년에 꽃을 보고 이걸 또 그 다음에 자르려고요. 이게 나무가 너무 커서 이쪽으로 그늘이 져서 꽃이 안 돼요. 그래서 반을 자르고 내년에 또 반을 자르려고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했답니다. 가지도 엄청나죠? 이렇게 굵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했답니다. 이쪽은 가지치기 해갖고 이제 새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기존에 이렇게 있던 나무예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밑둥을 아예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가지치기는 바로 꽃 지고 나서 하는 거예요. 벌기미치가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 구절초도 이제 이렇게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이렇게 퍼져서 그 일반 농약을 쳤더니 안 돼요. 이렇게 와석만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농약을 너무 세게 치면 이렇게 피해가 옵니다. 규정량을 제대로 잘 치셔야 돼요. 여기 좀 보세요. 너무 세서 이렇게 되었고요. 또 괜찮은 아이는 괜찮은데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 번 쳤어요. 여러 번. 얼굴 좀 이렇게 보세요. 그 규정량을 쳤는데요. 한 번 치고 말아야 되는데 몇 번을 쳤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넉넉하게 그동안 이렇게 그 규정량으로 쳐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친다고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못 견디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다시피 항상 뭐를 할 때는 규정량을, 정량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약을 치시기 바랄게요. 꽤 많이 갔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좀 세게 그 약을 했다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또 쳐서 이렇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꽤 많이 그래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용량을 잘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요 아이 칠 때 이게 딱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사랑초 요런 걸 안 쳤는데 안 친 쪽에는 괜찮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나. 이 그 규정 양대로 쳤기 때문에 한 번 있죠. 한 번 지나간 데는 다 괜찮아요. 여기 좀 보세요. 다 괜찮은데 그 치고서 조금 더 쳐야지 이런 쪽에가 다 그렇게 됐어요. 이쪽으로는 다 괜찮아요. 이런 쪽으로는. 저거를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치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좀 친데 높아심에 제가 또 막 슬쩍슬쩍 쳤겠지.
저 3통 칠 때 남편은 1통밖에 못 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로 더 쳐서 저런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그냥 둬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요 그 거름 있죠. 거름하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하게 하셔서 하셔야 되지 강하게 하시면 안 하니만 못하고 저렇게 망가집니다요. 자, 물을 이렇게 한 대야 이 정도 하는데 이거는 유박을 제가 물에다가 이렇게 미리 풀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치는 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그 용량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용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되도록이면 묽게 해서 하셔요. 물을 조금 더 첨가해 볼게요. 자, 물을 좀 첨가했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조금 진해요. 이거보다 훨씬 연하게 하셔야 돼요. 요거보다. 그리고 한 달 되거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게 솔잎 도라지가 지금 요즘 꽃 좀 피워야 되는데 보세요. 입장이 내리끼리 하면서 이렇게 꽃을 못 피우고 있어요. 뿌리가 튼튼한 거에 하셔야 돼요. 뿌리가 약한 거 한 달 분갈이해서 한 달 된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요. 이렇게 줍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아주 보리차 색깔로 연하게 해서 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항어죠. 요새 막 꽃을 한참 피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물 주듯이 줍니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풍년아 요새 한참 꽃 피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풀롱가우도 한참 꽃 피더니 요새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거예요. 먼저 저기 하던 게 아니고요. 요 긴기아난요. 제가 분갈이 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요거는 벌써 봄에 분갈이 해 놓은 거예요. 요런 거 주시면 돼요. 한 번 딱 줍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요것도 한 번 이렇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꽃 필 때 줍니다. 지금 요렇게 한 번 딱 먹이고 꽃망울이 져가지고 꽃 활짝 망울 터트렸을 때 그때 줍니다요. 그리고 요거 세시화 자금성 제가 요 꽃대 요거 씨방 요렇게 맺는 거 있죠. 요거를 잘랐어요. 여기를 잘랐더니 막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여기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새순이 올라오면서 요 꽃대를 물고 있어요. 자른 지 한 보름쯤 됐거든요. 여기를 잘랐어요. 잘랐더니 이거 좀 보세요. 꽃대가 새로 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꽃 영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 줍니다. 이렇게. 물 주듯이 줍니다. 그리고 목노보단 이 아이 한참 꽃 피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이렇게 줍니다. 유박이 아니어도요. 저기 뭐야 마늘 그 삭힌 물 있죠? 그런 걸 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없어요. 마늘 삭힌 게. 양파 껍질 물 이런 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비료를 주셔도 돼요. 노란 알비료. 여기 위에 것도 한번 줘볼게요. 요게 사계국화가 요즘 굉장히 여름 지나고 힘들어 가지고 입장 좀 보세요. 내리끼리 하잖아요. 요런 아이들 주시면 돼요. 아이고. 자, 이렇게 물 먹이듯이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줍니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땅콩사랑초 지금 한참 꽃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런 아이도 조금 줍니다. 이렇게 주고요. 채송화도 지금 한참 끝물이에요. 그런데 영양을 조금 줄게요. 조금 더 보려면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플롬바하고도 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분갈이 한지 오래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를 주느냐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요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요거 나비수국도 한번 조금 줘볼게요. 요 나비수국도요. 요렇게 가지치기를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꽃망울이 맺히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요거 요 가지 긴 거 하나 두 개 놔두고 꽃 피고 있어서
두고 요거를 이제 요 다 커트를 했잖아요.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저는 한 입, 키가 이건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자르는 부위를 하나 놔두고 다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하나 놔두고 잘랐더니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꽃몽오리를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을 볼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꽃이 새순이 나와서 꽃몽오리를 물리기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꽃이 망울이 올 때 이쪽 안 자른 가지를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여기 꽃몽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자른 가지에서 요것도 나중에 자를 때는 아예 여기 밑에를 자를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이파리 있죠. 첫 번째 이파리를 놔두고 여기를 다 이렇게 자를 예정입니다. 이것도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새싹이 돋아날 때는 또 영양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그냥 한 바가지 먹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마늘 껍질 삭히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댓글에요. 구독자님들께서 삶는데요. 냄비에다가 뭐 저기 양파도 나오면 삶고 마늘 껍질도 나오면 삶고 이렇게 삶아 가지고 그 물을 식혀 갖고 물에 혼합을 해서 그냥 적당량 이렇게 혼합을 해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양 준 거를 했는데 요 국화는 주지 않고 있어요. 왜 요거 또 국화 안 주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 제가 조그만 분에 있는데 요 분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빼서 바깥에만 보충했어요.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옮겼기 때문에 요 아이는 주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요. 그랬는데 요 아이도 이 꽃이 8월 그 초부터 이게 피어 있던 거였어요. 요즘 꽃이 나와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 가게에서 오래돼 있던 거를 쳐줘서 제가 가져온 거라 벌써 하면 꽃이 다 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꽃이 이렇게 필 때 막 꽃망울이 올라올 때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 아이는 거름을 주면 이게 개화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꽃에다가 비료를 주는 겁니다요. 개화 기간이 길어지게. 작년에 제가 그 가재발 선인장 그 꽃망울 맺혔을 때 그 하이포넥스 뭐 이런 거 그 저기를 주니까 개화 기간이 뭐 근 3개월도 더 갔잖아요. 그런 겁니다요. 요런 거는 조금 늦었어요. 이제 올라오는 망울도 몇 개도 없고 요러기 때문에 요런 건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도 약 친 거,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영양 주기, 요렇게 해갖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당부드리는데요. 용량은 약하게 해서 하세요. 너무 저는 지금 굉장히 진하게 들어간 건데요. 연하게 보리차 연하게 끓여 놓은 거 있죠. 그 정도 색깔로 해갖고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알비료나 이런 거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우스님 그 저기 뭐야 유박 비료를 얹어 놓으시던데 왜 얹어 놓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얹어 놓는 거는 그 기간이 오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녹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시비를 저기 봄에는 막 이렇게 화분마다 얹어놔요. 왜냐면 봄에는 모든 꽃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녹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가을에는 이제 겨울에 성장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성장 9월 달에 잠깐 뭐 이렇게 좀 다져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비를 하는 거예요. 얹어 놓지 않고. 저기 얹어 놓으면 겨울에도 잠자는데 계속 그게 녹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얹어 놓지는 않고 가을에는 이렇게 해서 물비료로 물시비로 이렇게 합니다. 꽃이 계속 피는 건 얹어 놓으셔도 돼요. 겨울에도 꽃이 오는 거는. 근데 그런 게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다 겨울에는 휴면합니다. 전부 다 쉬잖아요. 근데 쉴 때 영양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주고 얹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